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줄기세포를 새로운 치료제로 만들기 위한 그간의 연구 중 한 일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0세기에 치료 불가능한 질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현재의 진보된 기술이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출현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룩스트나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킴리아가 그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제들도 이게 생산에 굉장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생산 비용이 높아서 실제적으로 이 대중적으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그러한 한계를 다양한 질환의 적응증과 함께 치료 기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줄기세포로 넘어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세포 기반 치료제 현황인데요.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다변화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MSC, 중간엽 줄기세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먼저 1세대 동종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진 문제, 한계를 한번 넘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생산성의 한계를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성체줄기세포에서 가지는 기증자의 다변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너의 다양성이 그러면 어떤 식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도너의 다양성이 실제적으로 체내에서의 치료 효능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외에서 보기에는 다 동일한 중간엽 줄기세포이지만 이러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체내에 넣게 되면 치료 효능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우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4개의 세포줄을 만들고 치료 효능을 심근 경색 모델에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4개의 세포주가 나타내는 치료 효능은 생각했던 대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 효능이 좋은 세포와 거의 미미한 세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조직학적인 분석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효능이 좋은 애를 표지할 수 있는 표지자를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앞서 거의 효과가 없었던 애와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이 세포를 비교를 했고, 그 비교를 통해서 표지자인 엔카데린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발굴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엔카데린이라고 하는 인자가 앞서 보여준 치료 효능의 차이와 비례관계가 있음을 보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 표지자인가?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효과가 미미했던 애에는 이 인자를 과발현을 시켰고, 효과가 좋았던 애는 이 인자를 락다운을 시켜서 그 기능성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미미했던 애가 효과가 좋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치료 효능이 좋았던 애는 반대적으로 다운되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해서 이 엔카드에린이라고 하는 인자로 체내에 넣기 전에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그 효과가 미미했던 애는 버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엔카데린이라고 하는 애를 과발현시키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유전자를 도입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유전자 도입이 그런 식으로 프렌들리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심플하고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줄기세포를 질환 환경에 던져 넣을 때에 그 줄기세포가 느끼는 질환 환경은
사망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세포를 넣어줄 때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독 세포를 넣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환경에 나무를 하나씩 심어 놓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런 컨셉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좀 더 많은 세포를 서바이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숲을 통째로 떠서 넣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세포에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3D 스페어를 형성을 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인제 만들 때 방법은 가장 심플하고 이지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3D 스페어를 구현을 하고 이것이 인제 생각대로 그 치료 효능을 높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심근경색 모델을 이용을 했고 요런 식의 인제 그룹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단독 세포 대비 그럼 인제 3D 스페어가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포수를 넣어 줄 때에 형태가 싱글셀이냐 이걸 스테로이드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인제 치료 효능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그 동물의 심근에 남아 있는 사람 세포를 확인을 해 보면 처음에 인제 가설을 세웠던 대로 그 단일 세포 형태로 넣어 준 거 대비 스페로이드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세포가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동물에 사람 세포를 넣은 거니까 그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세포가 심근 세포로 분화되어 남아 있음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좀 더 인제 실용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논문보다는 특허와 기술 이전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제 앞선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생산성이 좋은 보편성과 확장성을 가진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앞서 인제 제가 이러한 그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기증자, 유한성과 불균일성을 가지고 있는 기증자의 위치에 좀 더 균질한 품질의 그 계속적인 배양이 가능한 배아줄기 세포를 위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를 출발 세포로 해서 중간엽 줄기세포 만드는 것을 했었고요. 이때 만드는 방법 또한 굉장히 인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하고 심플한 방법. 이제 향후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생산 단가를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지하고 심플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요런 식의 인제 그 프로토콜을 통해 디벨롭을 했고 그렇다면 만들어진 세포가 중간엽 줄기세포가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세포 표지자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제 그로스 패턴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분화능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중간엽 줄기세포가 맞는 거죠. 그럼 인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도 인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계속적으로 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빌리티가 있는지를 핵형으로 봤었고 그리고 이게 배아줄기 세포를 출발 세포로 했으니까 튜머로제네시스 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인제 4 개월을 봤었는데 1 년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인제 튜머가 형성되지 않는다 하는 결과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MSC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인 그 면역 거부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효능에 대한 것은 심근경색 모델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계속 확인을 했던 게 심근경색에 효과가 있다였으니까 다른 질환에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 모델로 선정을 했던 게 말초신경 결손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그 신경을 잘라내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개발한 그 세포를 뭉쳐서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치료 효능을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인제 그 와일드 마우스, 그러니까 인저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걷기 분석인데 스테로이드를 해서 트리트를 한 이 그룹이 8 주가 되는 시점에서 거의 정상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전이도도 거의 노말 수치에 가깝게 회복이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신경 자극 검사도 마찬가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직학적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게 인제 노말에서 보여지는 신경의 스트럭처인데요. 저희가 트리트한 이 그룹이 거의 머추레이션까지 제대로 된 형태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특이적 발현 표지자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면 넣어준 세포가 이런 식으로 휘반 세포로 분화돼서 남아 있는 것 같이 관찰이 됩니다. 그럼 인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다음 질환 모델을 만든 게 간섭리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리화 모델에서 효능을 평가하게 된 것은 이 세포가 다른 성체율의 줄기 세포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간 세포 성장 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면 간 질환 쪽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간 섭리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 섭리화를 유도를 하고 난 뒤에 세포를 트리트를 해 봤더니 이제 이게 정상 간 표면이고요. 섬유화를 유도하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지면서 안에 인제 파란색이 염색을 한 건데 섬유화가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 세포를 단에 투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완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울퉁불퉁한 것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 안쪽에 섬유화도 굉장히 리듀스 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혈액 내에서의 간 독성 표지자 또한 7 일, 14 일, 21일 지속적으로 이 다운되어 있는 것이 인제 유지가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던 그 HGF, 그러니까 그 마우스의 리버에 들어가 있는 휴먼 MSC인 거죠. 여기에서 분비되는 HGF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제 특허 출원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실용화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기술 이전을 했고요. 현재 이 업체가 이제 임상 그레이드로 이 세포를 다 만들고, 이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임상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현재 R&D 파일링을 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이용해서 현재 인제 다음 연자분께서 안카 질환 쪽에 적용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